데리러 가. 왜 넣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위에 왜 이렇게 좋아? 2층이 엄청 좋은데요? 2층에 지금 대표님. 아니야 성질이야. 신혼집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2층에 대표님들 있어요? 1억 5천? 1억 5천? 여기 2층에 아침 대표님들 있어요? 2층에 대표님들 있어요? 아, 지금 한 5분 정도 있다 바로 내려요. 거의 다 씻었는데 깻잎을 씻는 이거 안 드신 분들 되게 맛있으니까 맛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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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서울 걸 나눠가지고 먹어야겠다. 이렇게 인기 많을 줄 알았어. 서울 걸. 먹으려면 파리가 저희 이제 고기 먹어야 될 게 많아서 네, 이제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 돼. 보이지 않았는데 타격을 나 살짝 챙겨서 안 먹어. 다 수박을 드세요 이게. 근데 한 10분 건물 뒤에 가면 올라가요. 지금 10분에 20분이니까 다 올렸으니까 좀 전에 이제 여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거 여기랑 관련된 거 필요한 거 약간 간략하게 한 10에서 15분 정도 하면 술 아마 다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네. 아까 전에 했던 내용 중에서 비슷한 거 일단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중개업하는 사람이 더 모르고 매물을 전날 그냥 다 확인해보고 오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더 많이 하는데 내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아니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부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토지도 그렇고 건축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기본적인 건데 건축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돼서 이게 아까 전에 연결되는 건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거 관련된 게 있더라고. 일단은 아까 전에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목, 용도 지역, 도로 상태 중에서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로에 접했냐 안 접했냐 일단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이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딱 보자마자 건축이 가능한 쪽이 구분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오면 우리가 건축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땅에 건축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땅 중에 사진 내가 뽑은 건데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 몇 개인지 한번 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아까 선물 뭐 줬어 우리 조 대표님? 잘하세요. 여기. 야, 이거 선물 있는데? 네, 요거 받았습니다. 만들 거야 저거? 네. 이쁘네. 먹다. 그게 재물을 불러온다는 그런. 안 그래도 부자 되겠는데? 제 사주에 올해부터 돈 들어온다는.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다 지어져 있는 다들 똑같은데? 못 짓는 애? 공무원. 몇 개 있지? 도로에 도루기. 도루. 건축이 불가능? 건축 불가능한 땅 몇 개? 3초 드립니다. 하나, 둘, 셋, 10개. 10개. 또. 답은 아니잖아. 없다. 그냥 찍어요. 저는 8개 하겠습니다. 8개. 또 상무에 맞추면 진짜. 아, 10개 나왔고 8개 나왔어. 사과분이 받은 거야. 밥은? 또 이제 없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답 얘기하기 빵개입니다. 네. 왜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빵개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여서 다 건축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짜면서 맹지를 만들지 않잖아. 그럼 도시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은 맹질 수가 없어요. 그 공원 같은 경우도 뭐 맹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 도시공개 시설로서는 건축이 안 되지만 도시공개 시설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가능하니까 불가능한 땅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도면이 도시 지역에서 도시 외로 바꾸면 일단은 맹지가 많아지기 시작해. 도로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왠지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들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야? 맹지야 맹지 아니야? 맹지. 맹지. 이거는 맹지.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기기 하는 거야. 확실하게 맹지는 눈에 보이는데 확실하지 않은 맹지는 애매한 거야.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물음표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시나리오를 다 짜놨었거든. 앞에 걸려드는 거. 걸려든 거야. 그럼 예시가 나와서 무조건 얘가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선이 밑에 간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히 시골에서는 도로 아니면 국어예요. 100%예요. 예, 도로 아니면 국어인데 국어를 도로로 인정했을 거냐 말았을 거냐 판단하는 거니까 이제 이게 도로냐 이게 도로 아니냐 그럼 질문 또 뭐만 뜯어보면 되는 거죠. 토지용계획에서 뜯어보고 도로로 나와 있으면 100%예요. 근데 도로로 안 나오고 국어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이게 지금 도면상에서는 이런데 이게 없는데 현황감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지적도상에서 이렇게 딱 보인다는 얘기는 거의 도로일 가능성이 한 90% 넘는 거니까 토지용계 확인서를 먼저 봐야 되는데 얘가 좀 이제 생기는 게 여기 건물들이 있으면 보통 건물 출물에 다 들어가 있으면 맹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맹지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앞에 있는 토지 소유가 다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도 길다란 건데 여기 있는 건물을 져놨어. 그럼 얘는 요걸 통해서 졌는지 아니면 요걸 통해서 졌는지 아니면 이 소유자 같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등기부도 한번 뜯어보고 소유권자 같은 사람인지 이제 얘가 이게 어제 질문이 들어왔던 그때 지난 작년 9월인가 질문 들어왔을 때 이 땅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하는데 얘가 지금 현재 지목은 현재 대로 돼 있어요. 지목이 대로 돼 있는데 저게 건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밑에 보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럼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대가 됐고 얘가 대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통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아마 이거 도로가 아니고 국어였는데 국가가 이제 그 도로를 지정을 해놨을 수도 있고 지정 안 해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 계획관리니까 416제곱미터면 3, 42, 123평. 그럼 123평 정도 되는 땅에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몇 평 지을 수 있을까? 맞추면은 여기 성분 많아요. 여기. 개지 말고 여기가 416제곱미터 400으로 할게요. 400. 네. 400제곱미터면 최대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 건축 면적가 160. 답을 대답을 해야지. 60% 64, 24. 240제곱미터. 왜 240제곱미터냐면 자연 칠학지. 네. 계획관이 40인데 얘가 자연취락지구 되면 60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64, 64니까 240제곱미터야. 근데 240제곱미터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240제곱미터가 안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도로가 이게 4m 도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얘 빨리 뭘 뜯어봐야 되냐면 토지용계획에서 얘를 뜯어서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랑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어도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는 순간 계획관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취락지구에 사용되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인데 얘가 여기 보니까 얘는 자연취락지구 아닌 것 같아요. 또 114-9는 자연취락지구가 왜 아니냐면 노란 색깔 보이세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자연취락지구라서 얘 땅하고 얘 땅의 가격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요선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자연취락지구로 들어가 있고 같은 계획관리인데 얘는 자연취락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게 나와야 되는데 얘랑 가격이 유사하면 얘를 사야 되지. 그럼 얘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왜 장점이니까 싸게 나왔다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도로 돼 있는 걸 뜯어보니까 도로로 돼 있더라고. 그럼 얘는 이제 평택에서 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가 떨어져야지. 얘 보면 19만 원이니까 20만 원이잖아요 거의. 얘는 5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더 가격이 싼 거고. 근데 요 도로가 시골 같은 경우는 도로를 개선하면서 이렇게 반듯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냥 통로를 쓰면서 도로를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도로는 몇 미터 도로 나와야 되죠? 내가 3m 도로더라고. 3m 도로면은 요 부분이 건축 면적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m면은 이쪽으로 중심점 벗어 이쪽이 2m, 밑으로 2m니까 여기 1.5m는 빼면 1.5m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길이 20m다. 20m에 0.5 곱하면 10제곱미터가 날아가는 거예요. 10제곱미터가 날아가면 아까 우리가 기준 잡을 때 400이 아니라 400제곱미터에 건폐율 적용하면 안 되고 10제곱미터 빼야 되니까 390에 60%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가끔가다 질문하는 것 중에 건축물 대장에는 4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용계 확인서에는 400제곱미터 써 있어요. 건축물 대장 보면은 390 써 있어. 그 대지면적에서 제외돼가지고 그 질문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체 대지 면적이 아니라 땅의 면적은 400제곱미터인데 건축성이 후퇴되는 바람에
대지 면적이 포함 안 되는 부분이 10제곱미터가 날라가서 얘는 390제곱미터의 건폐율 용적에 적용해서 설계를 빼야 된다. 이거는 건축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토지용계 확인서 볼 때 제가 지금 그 사이트 한번 볼까? 그러니까 대사리 317이죠. 대사리 317. 토지용 가서 요 땅인데 지금 현재 얘 그 루리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토지 이름으로 바뀌면서 제일 좋아진 게 도시계획 도면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요거 바뀌면서 이제 도시계획 열람할 때 지금 현재 요 선까지가 이렇게 노란 색깔 선까지가 취락지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취락지구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 때 이 땅하고 이 땅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 해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도면상에서 차이점이 이 땅이 현재 자연 취락지구로 들어간 범위 내에 있어서 여기는 건축물을 지어라라고 허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자연 취락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들의 종류가 저렇게 지정되기 전에는 미리 알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걔는 못 들어가는 의미처럼 그런 거 알 수가 없어. 도시계획 5년마다 타당성 못하기 때문에 5년이 될 때 기초조사 뭐 측면 한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나 질의신청할 수 있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여기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허용되는 거는 요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허용되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 빼고 뭐 입주민생 휴게소지 빼고 뭐 빼고 이거 빼고 다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없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돼. 그럼 여기 공장인데 특정한 공장 이런 거 빼고 나머지가 다 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자연취락지구의 목적은 먹고 자고 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 평택시 조례상에서 허용되는 이게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허용되는 거니까 건축할 수 있는이니까 요거 단독주택 1조분생, 2조분생, 발전시설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례상에도 아마 공장이 없을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위에 공장이 된다라고 이거 제외하고는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 조례상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이 땅이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공장을 해야 될 사람인 거야. 공장해야 되는데 그럼 중개가 안 되니까 얘는 취락지구 아닌 얘네들을 중개해야 돼요. 그럼 목적이 달라진 거니까. 근데 내가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하시는 분들이 관청한테 물어보면은 여기 된다 안 된다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상담 받으라고 그러고 허가 넣으시라고 그러잖아요. 귀찮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해봤던 작업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조례 찾아보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몇 표를 보니까 이런 게 된다고 돼 있는데 라고 하면 갑자기 전화 받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얘가 아는 게 많으면 조금 이제 세게 나가니까 걔네들이 이제 웬만하면 잘 찾아보고 민원서무는 민원서무 처리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되냐 안 되냐는 법률상 된다고 돼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드렸는데 이거를 뭐 허가를 넣으라고 그러면 개발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땅을 매입하고 하는 거냐 매입하고 허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웬만한 공무원들은 약간 기가 죽어가지고 다 대답해요.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 아까 전에 말했던 별표 몇 탕의 몇 조에 뭐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만 꺼내도 웬만한 공무원들은 조금 위축이 돼서 대답을 많이 주더라고요. 목소리 듣고 옛날에 고상철이냐고 그러면 네, 공부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뭐 수용 보상금 준다고 전화를 온 거야. 전화 받았는데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혹시 EBS 강의 안 하세요? 이러는 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상철이 이 고상철인지 모르는 거지. 통화하다 보니까 자기가 EBS에서 공인을 공부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니까 물어본 거야. 일회성으로 들었나 보다. 그래서 배속을 안 올렸나? 배속으로 될 정도가 되는데 걔네들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도시계획 관련돼서 도면 보고 법적인 근거 제시해서 해야 걔네가 대화를 해주지. 그냥 무턱대고 이 땅에 이거 돼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 하루에 민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만약 공매 물건으로 하나가 떴다 그러면 그 물건 하나 때문에 전화 100통도 넘게 받는 사람들이니까 전화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전화하는데 받던 사람이 1200명이 받어. 최소한 10%면은 120명이 전화한다는 얘기인데 녹취증 나와야 안 나와야 전화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전화 받는 태도가 다르면 이 사람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 봐요. 공무원 자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떤 뭐 일을 하는 게 뭐 이쪽 관련 얘기를 하시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내가 너무 세게 나갈 필요 없으니까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그냥 민원 사무 처리 관련된 것만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대화할 때는 무조건 내가 많이 아는 사람처럼. 근데 그냥 무턱대고 전화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요.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말투도 되게 된다는 거야. 뭐 약간 건방진 말투 있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공무원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물건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돌면 먹을까? 이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일단 안 나오면 아 차가 못 들어갔나 보다 해서 보통 4m가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지레짐작 하셔야 돼요. 보시면 이 통로길이야. 통로길이니까 얘가 몇이야? 지금 현재 마트가 한 2m 정도 되잖아요. 2m 들어온 거야. 가다가 중간에 3m 나왔다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4m 도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끄트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막혔잖아요. 여기. 이게 막다른 도로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다른 도로인데 길이가 이게 81m잖아요. 81m 폭 6m 나와야 된다고. 6m 나와야 되는데 지금 법규가 옛날에는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 폭이 안 맞으면 허가 안 해주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허가를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야, 그 막다른 도로의 길이 폭을 그럼 맞춰주면 되니까 건수 후퇴시켜라. 그래서 여기가 대살이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잖아요. 읍면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4m 확보해야 되니까 길이가 보시면 3m 정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확대 안 되니까. 얘가 4m 확보가 돼야 되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선에 0.5m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아까 3평 정도 날라간 건데 여기야 가격이 싸니까 상관이 없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는 내가 땅 봤는데 삼성동은 평당 3억이에요. 3억이면 3평이면 9억이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9억을 내가 쓸데없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협의할 때 매도인하고 매도인 측 설명할 때 난 매수인 측면이면 4억 5천을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4억 5천을 싸게 해준다는 얘기는 9억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을 매도인한테 여기가 막다른 도로 들어가서 건축하기 위해서 대지면도 3평이 날아간다.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고 이게 9억이라는 걸 더 지급하면서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도인도 좀 손해를 보시고 매수인도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절반씩 손해보는 형태로 합시다. 그러면 4억 5천을 더 주면 되는 거니까 9억을 내야 될 때 4억 5천 주면 내가 그 사람은 4억 5천 세이브 해준 거잖아. 매수자 측면에서. 그 사람은 중개보수를 깎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1억을 줘야지 나한테. 4억 5천 싸게 사준 사람인데 삼성동은 이만한 땅이면 뭐 100억, 120억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중개보수를 우리가 막 5천원 요구하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 4억 5천 싸게 해줬기 때문에 뭐 1억 정도는 뭐 무조건 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도심지에 많이 있어.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삼성동 어디였더라? 경기가 건너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도심지인데 여기 막다른 도로 보이잖아? 이런 막다른 도로가 48m니까 35m 초과잖아요. 폭이 6m 나와야 돼. 내가 아마 5m 나올 거야. 5m 맞네. 5m 정도 나오니까 얘가 0.5m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0.5m에다가 여기가 20m다 그러면 이게 10제곱미터 날라가는데 3평이 날라가는 거라 이 토지 가격이 여기가 거의 뭐 3억 정도 되는데 붕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 측면이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매수 측면에서는 9억이라는 걸 마이너스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매수한테 이걸 안 말할게.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다른 도로가 뭔지 이런 거 개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수 대표는 자기가 이걸 개발하면서 더 느낀 거잖아. 분명히 공법시장에 다 배웠는데 2, 3분역에서 막 다 외우게 배웠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 2명인가? 3명인가? 자격증 공부할 때 배웠을 때 느낌하고 시험 나가서 봤을 때 아 그때 공법 배운 게 저거구나 적용이 되면 진짜 오래 남아요. 이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너무 많은 공부에 집중이 안 돼. 돈 되니까 돈 되니까 공부에 집중해. 시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밖에 나와서 준비해서 또 봐야 돼. 3년 시험 얼마 안 남았어. 100일 남았을 때 98 나왔을 때. 그거 지고 다니고 있었지? 그거예요?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매도 경매에 그거 아 요거 클릭하고 투지에서 이런 거 공법이 제일 많이 쓰고. 까먹으면 책에 다 있는. 기본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지구 다니기 도면이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 정도 찾았으면 고수야 고수. 이 지구 다니기 도면 찾아가지고 여기서 뭐 할 수 있냐 없냐를 찾아내는 것 자체도 고수야. 지구 다니기 도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구청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도시계획을 좀 잘해놓은 지자체는 다 올려놓는데 이 앙주라든지 뭐 이 정도는 그걸 올릴 정도의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받든지 검색해서 한참 찾아내야 되는데 검색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뭐 보시면 지구 다니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작게 개발되는 거 되게 싫어요. 난개발 막 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조그만 땅이 보이면 동그라미 연결이 돼 있어. 여기 보면 요 짜투리 땅 있죠. 랭지거든. 랭지인데 얘 여기 연결돼 있죠. 그러면 얘가 혼자 개발하는 것보다 얘랑 같이 개발을 하면 인센티브 주겠다는 거지. 이거 건폐율 용적률을 좀 더 완화해주겠다. 근데 딱 땅 보면 묶어놓은 거 중에 큰 건 안 묶어놨죠. 단독 개발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조그만 짜투리 땅들은 혼자 개발해서는 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 땅하고 요 땅이 같이 개발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데 이 도면상에서 나온 거는 다 여기 조그만 거 랭지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묶어놓은 거예요. 지구 다니면서. 근데 이게 경매 물건으로 요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해요. 이 물건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할 때 얘는 일단은 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요게 색깔이 진하게 들어가서 검정색 우리 바둑 둘 때 검정돌 있죠. 그처럼 돼 있는 거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 의무사항이라는 얘기는 4.1-2번지 땅이 요 땅을 같이 개발을 안 하면 얘는 개발 절대 못해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경매 나오면 아 이게 좋은 물건이야. 알바 끼고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지구 다니기까지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때 요 땅 나오면 요 맹지 물건 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1회 때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때 가면 그냥 1회 때 누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가져가는 경우는 지구 다니기에 묶여 있으니까 지구 다니기 들어가서 본 거야. 앞에 검은 색깔 진한 걸로 돼 있었던 거야. 그럼 무조건 의무 개발이거든. 그럼 이 땅은 내가 이 사람한테 대지 가격으로 팔 수 있어요. 당연히 맹지 가격으로 감정가가 돼서 나올 거니까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팔 수 있으니까 투자해도 되고 얘가 만약에 개발을 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앞에 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개발할 땅이 아니고 내가 금액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다니기 공부하다 보면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공부를 할 때 뭐 경매장 가면 다 만나겠는데. 그래서 얘기해서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셨어요? 흑돌보고 됐나봐요. 가위바위보 해. 그래서 이제 항상 얘네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180인가? 200인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구역마다 달라요. 같은 일종 일반 주거인데 여기 일종 일반 주거인데 얘는 여기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상한을 정해줬잖아요. 이게 어떤 지자체는 얘는 60이 아니라 50으로 해놓을 때도 있어. 우리가
5665 외웠던 거는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고 다니기 떴다 그러면 지금 지침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찾는 방법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약간 집어넣는 거였지. 집어넣는 거였어. 지워버렸네. 그 옆에 나오잖아요. 방송리. 이게 백서 방성리? 네, 다른데 방성리 예치가 이거 볼까? 4 숫자가 없네. 40 쳐도 되겠다. 방성리 40. 407. 407. 407. 네, 407. 지구단위 나오면 감사는 지금. 이거 나오면 이거는 지구단위 이게 했을 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관련된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시계획 열람이라고 돼 있고 지구단위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보려면 전체가 이제 지구단위 구역이잖아요. 이제 그 지구단위 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찾으려고 하면 없단 말이야. 근데 얘 왼쪽에 보면 보시게 관련 고시 해가지고 밑에 변경해서 여기가 이제 최근 양주시에 있는 도시계 불러온 거거든요. 여기 도로구역 결정된 거에서 쭉 보면 여기 지구단위 나와요. 도시계 들어오고 검색창. 방석 2지구 집값 방석 이지구도 방석 2지구였나? 네. 네. 이거다. 이거는 변경이지. 이거는 변경이고. 이게 결정 도면이고 도구 나왔잖아요. 이걸 옛날에 못 찾았다고.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얘네가 일부러 숨겨놓은 거야. 못 보기. 그 사이트에 올리고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못 찾게 해놓은 거야. 전화도 안 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 이용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작업화되게 돼가지고 옛날에 누리 쓸 때는 안 나왔거든. 올라가 있는데 별로 없어. 그래서 저도 나오게. 안 올려. 이게 아까 그 진짜 도면- 생각 많아. 이게 약간 그 도면이죠. 저기도 안 올리면 이제 어떻게? 전화해야지. 전화해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발로 뛰어야지. 발로 뛰어야지. 발 뛰어야지. 그리고 이제 도보에 발표됐던 거. 여기 이제 결정이 된 거, 지원된 곳이 된 거. 이게 2000 몇 년에 결정이 딱 됐다 그러면 보통 얘가 재검토하는 게 5년마다 하니까 한 4년이나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기초조사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정리하고 다녀요. 그때 아, 변경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고. 스튜디오에 저기까지 가야 지구단위 지침 나온 게 있는데 지구단위 지침 어디 갔죠? 옛날에 이걸 찾으려면 여기 있다. 이게 보통 여기 가구 B-1구역이다 그러면 아까 그 지역이 여기 1-2구역이다라고 그러면 방송 2지구에 내가 지금 현재 본인 물건 2물건이면 이 물건에
여기 B 블럭의 2 가구 20번지 집원에서는 허용되는 게 이게 허용이 되는데 보통 지구단위 들어가면 이제 다가구 다세대 가구 수 제한이 있어요. 6가구 이상은 하지 말고 6가구 이상 안 돼.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8가구. 그리고 지구단위에 묶이면 뭐 3층 이하인데 평택은 이번에 동탄이랑 4층으로 바꿔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규제가 다 달라. 그러니까 항상 이걸 보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설명 안 하고 얘가 알고 있던 옛날 것만 얘기하면 나중에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이건 내가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지구단위 나오면 무조건 이걸 찾아봐야 돼. 한택지도 또 세대수가 다르던데. 어디 몇 세대, 어디 상가되고 어디라는. 주차장이 또 붙어있는 데는 가구수 하나 더 주고 9가구 주고 주차장이 좀 멀리 떨어졌으면 또 7가구 주고 막 계획 짜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 토지이용 사이트 들어가서 아까 전에 들어오라는 게 여기 도시계 파트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우린 좋아졌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있어도 뭐야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 번 배워두면 계속 써먹는 건데 그걸 할 때마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여기가 도로 도면이잖아요. 도로인데 이쪽 땅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될 거잖아요. 누가 봐도 될 건데 얘가 만약에 요거랑 묶여있는 거 이렇게 묶여있는 순간 검은 색깔이 진하게 돼 있는 순간 얘는 사면 안 돼. 얘랑 같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다니기위해서 뭘 뒤통수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개하다가 마지막에 걸리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다 왔는데 못 산다. 이러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면 지구 다니 묶였대요. 지구에 뭐가 묶였는데 그러면 이거 묶였대요. 근데 요 물건이 만약에 나오면 경매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뭐 알바끼를 전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니까. 또 저런 걸 같네요. 알고 봤어. 컴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맹지 건축 가능한 사례를 했던 건데 이거 딱 봤을 때 이 색깔 땅이 나왔거든. 이 색깔 땅이 건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나온 거야. 가능해 보이세요? 불가능해 보이세요?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고. 이거. 일단 건축하려면 도로 있어야 되잖아. 이제 도로가 없잖아. 도로가 없는데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요 땅 보이세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현황상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요 땅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의가 온 거는 지적 도면을 보여줄게요. 지금 이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 색깔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 저한테 문의하신 분 땅이에요. 이게 내 땅인데 이 사람 여기 도로가 붙어 있어서 여기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건축이 안 돼요. 맹지라서. 근데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그 사진에 있는 그 길이 현황도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거 허가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물어봤는데 질문 한번 보시면 이거 질문 한번 봐요. 저기 양주에 있는 땅인데 인접한 지역이 맹지, 그러니까 파란 색깔. 이거 맹지 맞잖아요? 이게 맹지인데 어떻게 건축 허가를, 이거 허가를 받았다는 거야. 양주인데 시청 허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맹지인데 어떻게 허가를 해주냐고 문의했더니 현황도로가 있어서 허가를 해줬다네요. 근데 이 현황도로가 지목이 도로인 것도 아니고 자기 땅인데 꼭 4m도 안 됩니다. 이거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민원을 넣은 거야. 혹시 이 현황도로가 있다 해요. 맹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한 건지요. 이분이 중개사인데 자기 땅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눈에 달 들어오는 거지. 근데 했던 얘기가 들어와서 문의가 온 건데 또한 맹지 소유주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요구하면 저는 해줘야 되냐고 하길래 일단 내가 확인을 해봤더니 요 맹지 그 파란 색깔 땅이 아까 확대했던 요 땅이거든요. 근데 내가 양주시 조례 보니까 요 2항에 아까 전에 우리 조 대표가 보여줬던 그 양주시 조례 있죠. 조례 보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2항에 1항인가 해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허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했더니 결론은 허가가 나고 저희 땅을 내줘야 되니까 해당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는 맞는데 제가 답변한 건 이거예요. 현황도로를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민원을 넣어도 큰 의미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이미 통로를 통해서 왼쪽이 건축이 되어 있어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원하는 거는 막을 수 있냐예요. 아까 좀 바르게 드실 수 있냐 이건데
이건 소정의 지료는 청구할 수 있어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면 보시면 여기가 요 아까 전에 그 파란 색깔 땅에 대한 토지용계 확인서인데 요 위쪽에는 지금 현재 요게 계획 관리가 돼 있고 밑에가 지금 현재 자연 녹지예요. 두 개 걸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가 현황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파란 색깔 땅이고 여기 그 의뢰하신 아주머니 땅인데 여기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황도로 있는데 여기 이 건물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 통해서 건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맹지가 아닌 거지.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찾을 때 양주시니까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있죠. 여기 들어가서 클릭한 다음에 양주시 건축 조례라고 쳐야 돼. 그 조례 규정이 어디냐면 35조? 도로의 지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안 나오게 돼 있어. 이게 항상 법령으로 적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자치법규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거 눌러주면 양주시 건축조례 나오고 요 와중에 대지환의 적용해서 이제 5장 눌러야 돼요. 5장 누르면 도로의 지정이라고 나오는데 이 2항 보니까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인데 이 통로 통해서 건축 허가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이 됐다면 이건 허가해주라는 거거든요. 도로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이 그 땅 주인이잖아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고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도로 지정해주니까 얘는 인정이 된 거다. 그래서 통화 한번 들어줄까? 대통령 바쁘신데 예. 있어요. 글을 내줘야 된다. 이 목소리. 네, 그럼 낼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그러면 시에서 도로로 앞으로 같이 통역을 쓰면서 몇 분인지 어떻게 하는데? 그 현황상 도로가 그만큼 설득하는 게 더 아마 스트레스 덜 받고 근데 포기하라고 그랬거든.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줘라. 그래서 법규상에서 허용되는 걸 예. 대통령 바쁘신데 예. 지금 이게 이항 때문에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얘는 도로 인정이 돼버린 거야. 그럼 요 땅은 맹지가 아닌 거잖아. 근데 이거는 현황상 가서 보면 이게 있을 때 웬만하면 이 전봇대가 보이면 허가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 전기 넣어줬다는 얘기잖아. 전기 넣어줬다는 얘기 집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얘 건축물 대장 뜯어볼 필요도 없이 얘는 도로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는 막을 수가 없고 소정의 지료를 청구해서 쓸 수는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울 중심지대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지만 수도권, 경기도권만 나가도 이런 땅들이 되게 많으니까 나중에 아까 조례 찾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A하고 C는 건축이 되는데 B하고 D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B가 건축하려면 A 찾아가서 이 땅 이용하겠다고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A 입장이냐 B 입장이냐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B 입장이면은 무조건 사용 승인 승낙을 받아야 돼 A한테. 근데 받고 나면 이게 이제 판례인데 이 A가 만약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A가 누구한테 사용 승낙을 해줬냐 B한테 해줬잖아. A가 사망해서 상속을 다른 사람이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 이유가 A가 B한테 승낙한 거지 자식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B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사망하거나 제3자한테 매각을 해버리면 이 B가 나중에 사용승낙서 받았던 거를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럼 내가 B 입장이다 그러면 이게 통행료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시청 가가지고 도로 지정해달라고 해야 돼. 도로 지정해놓고 나면 얘는 상속을 받아도 이미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대로 거래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B 토지를 중개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사용승낙을 받으셨으니까 이게 원래는 요게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해도 된다고 사용승낙서 받았고 그때 허가신청서 제출이 되면 공무원은 사용승낙이 됐으니까 당연히 도로로 지정 공고하게 되는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건축하는 것에 동의했던 A가 도로대장에 등재하게 되는데 사용승낙서 받을 때 도면 첨부하고 토지 소유자 A한테 인감증명 뜯어와야 되잖아요. 안 해준다고. 그리고 나중에 도로 지정해달라면 또 증명서 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승낙해줄 때 같이 해버려야 돼요. 내가 B 입장이면. 그건 우리 검토했을 때 그게
공중에서 이제 사용 승낙을 해주겠다. 대신 도로 지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라는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그 매수자는 그것까지 봐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대신 뭐 그걸 아는 사람이 옆에서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면은 사용승낙서 받을 때 같이 몰래 시청해버려야 돼. 우리는 더 사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산 거야. 설명하는 거 그냥 그렇게 사고 팔아버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이 돼서 지정이 되면 B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B일 때 그러니까 나는 A야. 그럼 절대 주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은 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나도 이걸 사용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이냐 B 입장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중개하는 입장이 B면 이런 얘기 해주면 되고 그래서 아니고. A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마 그 맹지 관련돼서 문제됐을 때 제일 많이 질이 들어오는 거라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좀 오늘 나온 내용하고 유사한 게 있어서 내가 잘 뽑아본 건데 나중에 또 우리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네. 우리 배고프니까 이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걸로 하고